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자, 2023년도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가 저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 수와 그 다음에 문제 수도 바뀌고,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좀 내용적인 부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인데요. 그 좀 바뀌어도 적당히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80문제였죠. 산업기사 같은 경우, 저기 시각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색채학, 그 다음에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론, 시각디자인 실무 해가지고 20문제씩 80문제였는데 2023년부터 언제까지 2026년 요 사이까지 바뀐 과목을 보게 되면 시각 디자인 조사 분석 첫 번째 과목입니다. 시각 디자인의 조사와 분석. 두 번째는 시각 디자인 기획 구상. 세 번째는 시각 디자인 제작이라는 파트로 해서 각각 20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또 CBT 방식이겠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는 시험 문제 자체가 필기를 위한 어떤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기를 위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필기라는 것은 실기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식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제작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실기 위주의 문제로 출제를 하는 방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단에 여러 번 이 디자인 담당하시는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뭐 정책상 이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NCS라고 있습니다. NCS 국가직무 표준 국가 표준 직무라는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직무 우리 그 다양한 직무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놓고 뭐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역량, 그러한 지식들을 NCS라는 곳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고, 각종 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뭐 이런 곳에서는 그 NCS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공부를 뭐 교육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격증 시험도 내용을 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필기라기보다는 좀 실기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 우리 디자인 쪽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은 어떤 정답이라는 게 있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디어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내용 자체가 그 실기 위주의 그런 필기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7월에 공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도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이렇게 기준이 정말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공단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책을 써야 할지부터 해서 다 이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뭐 바뀐 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 저도 이제 책을 한 뭐 1차 초안은 잡았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기출 문제도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책을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양들을 다 다룰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총 문항수가 60문제다 보니까 미시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결국 1회차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을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2회차 준비를 목적으로 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차 시험 문제가 나온 걸 보고 필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를 한번 보고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1회차 나온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시험을 접수를 해서 직접 장소에 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 기사와 산업 기사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게 되실 텐데 보고 나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좀 이렇게 카페나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직무 내용을 보면요. 시각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획 구상한 후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시 디자인 제작할 수 있는 실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이거는 보세요. 실무라잖아요. 실무를 수행하는 직무다. 이거는 필기가 아닙니다. 실무죠. 이건 실기예요. 실제로 짜여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기 위주의 어떠한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필기 부분에 있어서 색채학은 좀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인쇄 및 사진 기법을 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론이나 시각 디자인 실무는 그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기획 같은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는 형식의 그런 식의 변화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 산업인력공단 선생님 계시고 부서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문의를 했더니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 그러니까 CBT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부터 22년 초반부터 이제는 그 CBT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필기 기출 문제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시험이 이번에 바뀌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왔었던 시험 문제에서 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정확하진 않다고 얘기하는데 기존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세 과목, 시각 디자인 조사 분석,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기획 구상, 그 다음 시각 디자인 제작이라는 세 가지 과목인데 우리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 디자인 제가 과거부터 실기를 강의할 때도 미술학원에서 미술하듯이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 그래픽 하는 것 물론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지만 이 시험은 아이디어 스케치 즉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저는 이미 벌써 초창 17년 전 8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뀌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건 매우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실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기적인 지식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참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쇄 및 사진 기법이 이 안에 없어요. 인쇄 부분은 뒷부분에 있긴 합니다. 인쇄 부분은 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인쇄 부분이 있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사진 부분이 없으면 사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나옵니다. 어디 파트입니까? 그랬더니 요 파트 요 파트 아니 요 파트 디자인 자료 다른 이미지 활용이다. 이 파트에서 사진에 관련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부분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사진 파트를 넣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사진 파트. 그래서 사진의 문제도 지금 얼마나 나올 거냐? 아이고, 사진의 문제는 얼마나 나올 거냐? 그러니까 대충 한 문제 이 정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큰 개론적인 문제들이 나오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어떤 그 사진의 어떤 심도 있는 그런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다 출제가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책이 내용이 다 출제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선생님의 책을 구입을 하셔서 22년도 판 제가 새로 이번에도 다 써놨었거든요. 원고도 다 만들어서 23년 판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한창 지금 머리 싸매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존 책을 이용하셔서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시되, 또 제가 그 안에서는 기획에 관련한 내용들을 또 설명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저작권 관련한 지식정보 저작권 이 부분인데요. 그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 이 부분은 뭐 그 책에는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 부분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사 시험에서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 책에 보면은 기사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시험 문제가 있죠. 거기에 지식재산권 우리 저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관련한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두 문제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 분석은 뭐냐? 기획이죠, 기획. 기획인데 기획의 과정은 뭐예요? 기획의 순서는 문제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평가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획에 관련한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 기획이 아니라 기능의 과정은 뭡니까? 기능의 과정은 욕구, 조용, 재료, 기술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은 뭐예요? 기획 능력.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기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다? 문제 인식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인식이라는 것은 창의를 발휘하는 데 있어 뭐 베리에이션, 아이데이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존의 선생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 디자인 리서치는 뭐예요? 리서치는 조사인데 뭐 리서치 조사, 그렇죠? 조사네 및 분석 관련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시장 환경 조사, 시장 환경 분석, 경쟁사 분석, 포지셔닝 분석, 자료 조사 분석, 자 분석 관련한 문제 우리 기존의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방법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인데 기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 조사 및 트렌드 예측 방법 및 요 내용들은 NCS 그 가면 우리 시각 디자인 관련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들인데 거기도 뭐 그렇게 엄청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행동 패턴 조사 기법, 설문조사 이거는 기존 책에 다 제가 다루고 있어요. 책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자인 자료화, 디자인을 자료화 시키는 것은 이제 뭐 PPT를 만든다든가 그 만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이제 재산권을 등록해서 보호를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편집 디자인 자료 관리해서 편집 디자인 관련한 내용들을
근데 이 보면은 되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환경 조사, 트렌드 조사, 트렌드 조사, 여기 편집 디자인 자료 조사.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편집 디자인에 있어서의 자료 수집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편집 디자인을 위한 트렌드 조사, 편집 디자인 자료 분석인데 여기 보면은 자료 조사 및 분석 방법, 트렌드 조사 이 내용 안에 얘를 다 다루는 내용이라서 뭐 편집 디자인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익혀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 NCS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실무적인 부분들이에요. 뭐 자료 편집에 관련한 자료 조사는 뭐 인터넷이나 뭐 책자나 뭐 잡지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뭐 하라 이런 것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원래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예, 어렵고 그 다음에 디자인 자료에 따른 이미지 활용이라는 부분은 이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진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또 써놔서 이쪽 부분에다가 사진을 넣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식재산권에서 안에서 디자인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걸 또 나눠놨어요. 예, 요거를 이거 다 여기 포함되거든요, 내용상. 그래서 저는 이제 쓸 때 요걸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그냥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내용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딱 나눠서 공부를 하지를 않고 했다가 뒷부분에 또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쓸 때 계속 반복해서 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책이 되게 두꺼워질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관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정리는 다 끝났어요. 제가 정리가 끝나서 별도의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리를 카페나 이런 데다가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 또는 그거 부분만 제가 강의를 영상으로 추가로 하는 방법 등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기획 구상이다라는 건데 기획 구상.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이제 뭐 실제로 기획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그 과정인데 이것도 이제 필기보다는 실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자료 수집이니 구분이니 앞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시안 작업 방법 계획이니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그 실기적인 부분이지 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사는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거니까 이건 그대로 가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계획이 있죠. 여기 컬러 계획이 있고 또 뒤로 가면은 색채 이론이 또 여기 있고요. 네? 색채 이론 여기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뭐 색상 구현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컬러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배울 게 아닙니다. 컬러 계획이라는 부분이나 이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중구망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는요. 색채 관련한 문제는 이제 어쨌든 아트웍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기본적으로 해내는 것이죠. 크리에이트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참 그래서 이거 뭐 컬러 계획 관련한 거는 이제 우리 색채학 부분 있죠. 그거만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시각 디자인 기초 이론은 뭐 우리 기본적으로 한목적성이라든가 뭐 시지각의 원리라든가 뭐 착시라든가 점선면 입체 형태 이런 것 관련한 내용이니까 책에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시각적 효과 구현 방법이다. 이거는 뭐 디지털 관련해서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 우리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고 그리드라든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실기적인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뭐 이 부분은 우리 저 편집 디자인이나 뭐 시각 디자인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디벨롭해 나가면서 다양한 시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특별하게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내용을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제 더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개발 및 응용, 뭐 시각화, 디자인 요소 적용, 디자인 전개 방법, 응용된 시안 전개, 응용된 색상 구현. 이거 자체가요, 이걸 필기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게 다 실무적인 순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실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제안 요청서 파악, 디자인 요구 해석, 제안서, 견적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NCS에서는 뭐 몇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제안서 합니다. 선생님도 실무에서도 실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공을 하죠. 뭐 근데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예. 제안서 자료 조사라든가 뭐 하여튼 제안서 우리 작업하기 전에 제안서를 내서 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서라든가 그 다음에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한 지식인데 이것도 조금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은 최대한 뭐 계약서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가 정해진 그러한 국가에서 정한 어떤 그런 계약서도 있지만 뭐 특별하게 뭐 딱 이렇게 해라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각 디자인 제작이죠. 제작. 이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에 관련한 거니까 아이디어 발상 관련한 뭐 우리 기존에 배웠었던 뭐 시네틱스 기법, 뭐 브레인스토밍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모티브라는 건 어떤 거를 참고하는 참고 자료, 참고해서 그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료를 수집하는 레퍼런스 관련한 내용이고, 그다음 디자인 요소 표현 기법들, 컨셉트에 따라 아이디어 분류. 이거는 뭐 기존의 책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스케치에 관련한 내용이 있죠. 뭐 이건 그 스케치 관련한 건 기존의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데이션, 비주얼 아이데이션, 심화 표현, 조형,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해 가는 것이죠.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책과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색채 이론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색채 이론에다 다 모아서 이제 그 색을 좀 다룰 예정이고, 아이디어 시각적 전개 및 전 이거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놔가지고 참 책 쓰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트, 판면, 그리드 설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실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색상 선택이니 이건 다 그 색채학 관련한 부분이고요. 서체 관련한 거, 타이포 이거 서체 관련한 거죠.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그다음 편집 디자인이라든가 인쇄 및 이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선생님 책과 내용이나 과목의 순환은 바뀌었지만 일단은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이 반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고 기본적으로 좀 조사 기획에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여기 보면 제안 요청서라든가 견적서 이런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는 뭐 특별하게 새로 뭐 아이데이션이라는 개념과 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 정도, 이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더 좀 더 이해를 하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제가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에서
50% 이상 반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 선생님 강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저는 필기 강의도 좀 더 그 아이디어적인 기획에 관련한 내용을 좀 더 했었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항수가 줄어들면 사실 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심도 있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한번 보고 시험을 봐봐야 아는 거니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출판사에서도 이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새로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출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뭐 많게는 7, 8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필기 기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다 보니까 약간 기획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몇 가지 뭐 저작권 뭐 이제 그 계약서 작성법, 제안서, 뭐 PPT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한다면 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보시고 기사 문제에 가시면 이제 요 그 지식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찾아서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 디자인 기사는요. 25년까지 그러니까 2년 더 26년부터 변합니다. 아직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사는 공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 기사 시험은요. 기존 선생님 책 구입하셔서 강의 듣고요. 그리고 뒤에 기사 기출 문제 풀면서 없는 내용들은 그 해설집을 보면서 찾아서 공부하시면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을 물론 그리고 컴퓨터 작업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교육을 해왔었고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필기 내용이 바뀌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내용은 실기적인 중심적인 내용이다. 물론 실기적인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필기 공부는 실기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반 이상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에서는 기존의 책과 기존의 강의를 듣고 준비하시고 추후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첫 시험이기도 하고 문제 수가 60문제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수준에서 기존의 교재를 갖고 공부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회차 시험이 출제가 되고 나면 그거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회차 때에 준비할 책을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기사는 별 차이 없다. 그래서 기존 그 시험 방식대로 준비를 하시고 선생님 책을 구입하셔서 그 뒤에 기사 문제와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변화는 어쩔 수 없죠. 항상 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맞춰 가야 하는데 선생님도 쉽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쓴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쓰면 또 출판사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라는 게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1회차 때 내려고 사실 1차 초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좀 더 그 정확하고 좀 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1회에 시험이 나온 거 보고 그리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교재와 강의를 갖고 하시면서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공지하거나 제공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23년도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준비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쫄지 마시고 어차피 새로 바뀌는 거라 많이 어렵지 않을 거로 봅니다. 선생님과 함께 준비 잘 하시고요. 필기 합격 후에는 실기도 저와 함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